2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집 있고요. 대기업 다니고요. 부장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면 성공 아닙니까?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 평생 꿈꿔온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 이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시청자들은 울컥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 같다. 너무 현실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드라마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지나친 현실감 때문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주인공 김낙수는 25년차 대기업 부장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 있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개불안합니다. 25년을 버텨온 그 자리가 그를 보호하는 동시에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25년 동기인 허태환이 울릉도로 좌천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낙수의 첫 감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구나. 이게 25년을 버텨온 대기업 부장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류승룡의 굳어버린 표정.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드라마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류승룡의 굳어버린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성공했다는 50대 중년의 민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낙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김낙수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고릅니다.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고민합니다. 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팀원들 가방보다 비싸야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디자인도 아니고 실용성도 아닙니다. 오직 가격입니다. 팀원들보다 비싸야 부장 체면이 선다는 겁니다. 웃기죠? 근데 공감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후배보다 싼 차 타기 뭐하고, 동기보다 작은 평수 사기 뭐하고, 김낙수의 하루는 비교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비교, 회사 가면 비교, 저녁에 집 와서도 비교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 있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친구가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 도진우 부장은 서초구 반포동에 삽니다. 나보다 어린데 말이죠. 능력 있어서 일찍 부장 됐다는데 진짜 배 아픕니다. 건물주 된 친구는 골프 치면서 돈 법니다. 근데 밥값은 극딜로 아낍니다. 이게 뭡니까? 부자는 왜 더 쪼잔합니까? 비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도 봐야 합니다. 위만 보는 게 아닙니다. 팀원들 눈치 봐야 합니다. 내가 부장인데 권위는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낙수는 정확히 중간에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위를 올려다보며 눈치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권위를 확인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측정 중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요? 김낙수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의하는 중산층입니다. 나름 잘 산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의 구조 때문입니다. 김낙수의 자존감은 절대적 성취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에 기반합니다. 상무보다 아래, 후배들보다 위, 건물주 친구보다 아래, 전세 사는 동료보다 위. 이 측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김낙수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믹스커피 마십니다. 후배들은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김낙수는 이해 못합니다. 돈 아까운데 왜 나가서 비싼 커피 마시냐고 합니다. 이건 검소함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꼰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내가 너의 나이 때는 말이야. 이 멘트 나오면 끝입니다. 후배들 표정 보십시오. 송 과장, 정대리, 권사원.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빛은 딴 곳을 봅니다. 무표정에 가깝습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김낙수의 조언은 공감이 아니라 인내의 대상입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수겸에게 강요합니다. 대기업 취업하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대기업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스타트업을 꿈꿉니다.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김낙수는 이해 못합니다. 미쳤냐고 합니다. 대기업 버리고 스타트업을 간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가족 식사 자리입니다. 김낙수만 말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침묵합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척만 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논리에 동의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을 흘려듣습니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대답은 네, 알겠어요 뿐입니다. 김낙수는 혼자입니다. 회사에서도 혼자, 집에서도 혼자입니다. 출장 나와서 혼자 술 마십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쓸쓸합니다. 50대 중년 남성의 실존적 고독입니다. 그가 믿어온 가치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김낙수를 욕할 겁니까? 꼰대라고 비웃을 겁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고 할 겁니까? 드라마는 단순히 김낙수를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꼰대 맞습니다. 시대상으로는 분명 꼰대입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 근원에는 지난 시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자가 갖고 대기업 다니고 아이를 명문대 보내면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말했습니까? 서울 자가면 됐다고, 대기업이면 성공이라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변을 안 봤습니다. 초지일관 전진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오직 앞만 봤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김낙수가 달려오는 동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공의 공식이 다릅니다. 대기업 간다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에 집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자아 실현입니다. 관계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낙수는 당황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의 좌절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한 세대 전체의 거울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방영 시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희망퇴직 바람이 현실화됐다고 합니다. 김 부장 동료의 울릉도 좌천 발령은 허구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김 부장을 비웃을 겁니다. 시대에 적응 못하는 꼰대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얼굴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어쩌면 미래의 자신을 봅니다. 출장 중 혼자 술 마시는 김낙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나 잘 살아온 거 맞나? 이게 성공인가? 이 장면에서 드라마는 묻습니다. 이건 꼰대의 몰락이 아니라 세대의 고립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류승룡의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대사 없이도 표정만으로 모든 걸 전달합니다. 동기 좌천 소식 듣고 굳어버리는 얼굴, 아들과 대화하며 스쳐가는 당혹감을 포착합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류승룡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원작은 다중 시점이었습니다. 4명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김 부장, 송 과장, 정 대리, 권 사원 4명의 시선으로 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김낙수 한 명에 집중합니다. 원작의 가장 큰 매력을 버렸습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집중력을 얻었습니다. 50대 직장인의 초상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김낙수는 입체적 인물이 됐습니다. 단순히 혐오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성공입니까? 대기업 다니면 성공입니까? 부장 달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김낙수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 4단어로 요약되는 성공이 더 이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김낙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불안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김부장들이 자신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출장지에서 혼자 고민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드라마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남은 8화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김낙수는 변화할까요? 이대로 추락할까요? 원작은 재출발의 서사를 담았습니다. 드라마도 같은 길을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설득력입니다. 변화를 설득력 있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설교처럼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공은 더 이상 직급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김낙수가 찾을 답이 변화든 수용이든 저항이든 그의 이야기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퇴근길 붉은 노을 속 중년들의 뒷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도 김낙수처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이 드라마가 당신의 하루를 잠시 멈추게 했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복잡성이 단순화되지 않기를, 드라마가 쉬운 답을 선택하지 않기를, 현실의 복잡성이 단순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5년을 버텨온 김부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